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 최신 이지스 함선 공개. 2. 중국 해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를 공개. 대한민국의 네 번째 이지스함의 건조가 최종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세종대왕급 배차2I의 첫 번째 함정인 세종대왕 배치 2형의 진수 시기 7월로 예정된 것인데요. 7월 진수된 후 여러 테스트를 마친 뒤 2024년 11월까지 해군에 인도된다는 방침입니다. 세종대왕급 배차2I는 총 3척이 건조될 예정이며 후속함은 각기 2026년, 2028년에 전력화될 예정인데요. 이 3척의 함정이 모두 취역하면 우리 해군은 총 6척의 이지스함과 6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3월 1번함의 진수를 시작으로 총 6척이 건조될 만재 4,000톤급 호위함 울산급 배치 3FFX3, 올해 8번함의 진수를 마친 대구급 8척, 인천급 6척을 더할 경우 만재 3,000톤급 이상의 최신 전투함정만 32척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면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이라 할 만합니다. 특히 후속할 함정들의 경우 국산 레이더와 국산 대한미사일 등 완전히 국산화된 전투체계를 갖추어 방위산업 발전과 정비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또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름만 호위함이지 겸비 4,400톤급인 KD-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보다 큰 겸비 4,500톤급 호위함 FFX 4-6척,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경하 6,500톤급 KDDX 6척의 건조를 준비 중입니다. 또 총 6척의 건조가 예정된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과 한국형 항모 CVX 한창 논의 중인 LST 3화 독도급 2척 등을 더할 경우 2036년까지 3,000톤 이상의 전투함으로 한국은 50척이 넘는 대함대를 꾸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정도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양해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군력을 확장하고 있음에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인력 문제와 군비 경쟁입니다. 먼저 인력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만 명씩 줄어드는 청년 인구로 인해 육군에 비하면 소수정예인 해군조차도 유지하기가 빠듯해진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해 군사 정보가 쉽게 퍼지면서 함정 생활이 상당히 고되다는 게 알려져 인력 모집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참수리급 고속점 포항급 초계함, 울산급 호위함 등 구형 전력을 빠르게 퇴역시키고 있습니다. 낮은 성능에 비해 너무 많은 인력을 잡아먹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 중에서 참수리의 경우 탑재된 323-40mm 기관포가 너무 구형이라 아무리 정비해도 연발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무늬만 군함이었던 것인데요. 이런 구형함을 퇴역시킨 빈자리를 비교적 인력 소모가 적은 신형 참수리 PKMR 인천급 대구급으로 연안 전력의 질을 강화하는 한편 부족해진 숫자는 해감 등 무인경비점으로 메꾸려 노력 중입니다. 무인점으로 피로도가 높은 해상 초계를 최소화하고 강력한 적에 맞서야 할 경우 강력한 함포나 유도탄을 사용할 수 있는 유민 함정을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인력난에 대처하기 위한,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롭게 출원되는 대형함의 수가 너무 많아 확보한 인력보다 충원해야 할 인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인력난을 타파할 수 있을까요? 이에 해군은 혁신을 결정했습니다. 얼마 전 해군은 2023년부터 잠수함에 탑승할 여군 승조원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부터 논의가 된 지 8년 만에 결정된 사안인데요. 이미 잠수함을 운용하는 38개국 중 미 영을 중심으로 한 선진 12개국이 여성 승조원을 운용 중이므로 이를 잘 따라해 인력 문제를 혁신하고 줄어든 인력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력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우리 해군을 골치 아프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변국의 빠른 해군력 강화에 따른 군비 경쟁입니다. 우리 해군이 이렇게 심각한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함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 군비 경쟁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13,000톤급 규모의 준이지어서 구축함 055형 20척을 포함해 80척의 구축함 및 순양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군비 경쟁에 맞추어 일본 역시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말만 호위함이지 사실상 구축함인 모가 미급 22척에 더해 2026년까지 8척이 이지스함 체제를 완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처럼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이 군비 경쟁을 가속함에 따라 우리 해군의 폭풍 성장에도 전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함대를 확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의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추가건 함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함정의 척당 성능과 규모를 비약적으로 향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간단히 정리하자면 작은 배를 열어 척 건조하는 것보다 크고 강한 배 한 척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인력을 줄이는데 이쪽이 더 이득이기 때문인데요. 모든 함정에는 필수 인력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기본적으로 군함 한 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합기관 병기 보급 등 필수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배를 조종할 때 필요한 조합 인력과 함정의 심장을 맡은 기관 인력은 아무리 작은 인원이라도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요. 따라서 작은 함정이 많다는 것은 병기 통신 등 전투 관련 임무들에 투입할 수 있었던 인력들이 함정을 유지하는 데 낭비된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반해 작은 군함 여러 척을 대신해 한 척의 대형 함정을 건조할 경우 이런 낭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시설이 커진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의 수준과 규모가 크게 늘기 때문에 자동화 기계화를 통해 적은 인력으로도 함정을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일례로 만재 배수량이 불과 170톤에 불과한 참수리급 고속점에 필요한 인력이 무려 30여 명입니다. 반면 최신 설계를 적용한 만재 10,000톤급 이지스함인 세종대왕급 배치인은 300명이면 충분히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탑재된 무장의 성능과 효율을 생각하면 대형 함정의 인력 효율이 압도적이므로 쉽게 증명됩니다. 하지만 대형 함정을 만드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최근에 있었던 모스크바함의 격침인데요. 함대 방공을 책임지던 고성능 방공 순양함이 고작 미사일 2방에 허무하게 침몰당하자 러시아 흑해 함대가 크게 흔들렸던 것처럼 대형 함정 한 척이 격파될 경우 입을 손실이 작은 함정 한 척보다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과거부터 해전에서는 함의 체급이 전투력을 결정지었습니다. 일례로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불과 13척으로 수백 척의 왜군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함의 체급 차이 때문이고 1차 세계대전에서 주요 군사 강국들이 국가 예산이 흔들릴 정도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전함을 건조한 것도 오직 전함만이 전함을 상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미사일과 전투기가 전장의 주역이 된 현대 해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기는 합정동보다 작을지 몰라도 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수만 톤 단위의 항공모함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 미사일로 군함을 한밤에 격침할 수 있다지만 그 미사일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수직 발사관을 가진 대형 함정이 필요하며 미사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우수한 레이더만 다수의 방공 미사일을 가진 대형 함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형함은 더 많은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해군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행동하는데요. 배 한쪽에 구멍이 뚫려 배가 기울더라도 격벽 폐쇄와 평형수 유입 등으로 함정이 계속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함이 허무하게 침몰한 것은 이 데미지 컨트롤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군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차세대 데미지 컨트롤 체계를 개발해 우리 해군에 배치를 마쳤습니다. 당연히 적의 공격에 대처하는 능력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소형 함정이 대형 함정보다 미래전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인 해군력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해군 함정의 대형화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해군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합정동의 규모를 키워야 할까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군비 경쟁을 고려하면 대감이나마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항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역량으로
미국과 같은 10만 톤급 항모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력상으로도 예산상으로도 유지할 수 없으며 결정적으로 기술적인 난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위험 없이 당장 만들 수 있는 항모의 체급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커봐야 3에서 5만 톤급 정도가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전하게 해군력을 건설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중국은 현재 8만 톤급 재래식 항공모함 003 혐의 진수를 앞두고 있으며 10만 톤급 원자력 항모인 004함이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항모가 전력화될 2033년이면 미 둘 모두를 우리 해군이 상대해야 하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3에서 5만 톤급 항모로 중국의 두 대형 항모를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발을 묶어두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따라서 최소한의 군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항모가 적어도 003형 정도는 되어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즉, 만재 7, 8만 톤급의 중형 항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함모가 대형화된다면 그에 맞춰 다른 함정들 역시 어느 정도 대형화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늘어난 군함들을 보조할 다수의 보급함과 각종 보조함정의 수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안함대의 완전한 무인화 신형 함정이 더 높은 자동화, 해군 장병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현재 해군이 가진 예산과 역량으로는 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해군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국민들의 더 많은 국민적 관심과 응원, 그리고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철저한 감사의 눈이 있어야만 우리 해군이 더 발전된 해군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북아 3국 한중일은 최근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 확보,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지스급 구축함은 해상 전투는 물론 핵, 탄도미사일과 전투기에 대한 탐지, 추적, 격추, 지상 목표물 타격 등 6해 공 전투 능력을 모두 보유한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 동북아에서 경쟁적으로 이지스 구축함 도입에 뛰어드는 이유는 태평양 남중국해 대만해협동해 서해 등 이 지역을 둘러싼 세 나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투 함정이 갖는 전략적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에서 이지스함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BMD 벌리스틱 미셀 디펜스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지스 구축함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재무성이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해상자위대가 요구한 신형 이지스 구축함 관련 예산이 정식으로 편성됐다며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 2척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8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6년 후에는 총 10척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죠.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네 번째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하였는데요. 기존 세종대왕함급 7,600톤보다 커졌을 뿐 아니라 SM-6대공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갖췄습니다. 레이더 탐지 거리 1,800km에 최대 1,800여 개의 목표물을 탐지, 추적할 수 있어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 KMD의 핵심으로 불리는데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정조대왕 함급 이지스함을 2척 더 확보할 계획을 밝힌 바 있듯 이에 오는 2028년에는 총 6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미 25척의 이지스급 구축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올해 초 중국 상하이 장난 강남 조선소에서 중국판 최신형 이지스함인 052D형 구축함 등 무려 15척의 함정이 독에서 건조 중인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변하지 않는 갯대 전략이 해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미 해군정보국오의 나이은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5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필라에는 255척의 전투함을 보유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360척으로 늘어 미 해군보다 60척이 더 많아졌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해군력 팽창 속도는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군함은 완성하기까지 높은 기술력과 복잡한 공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작 프로덕션이라는 표현 대신 건조 빌드 오 컨스트럭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는 건물을 짓는 것만큼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군함을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아니 복사하는 수준이죠.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중국의 대량 군함 건조는 한국에 치명적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량 군함 건조 뒤에 숨겨진 중국의 현실을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중국 조선업 경기 불황의 결과라는 것인데요. 지난해 중국 조선업계는 2018년 12월 기준 등록된 253개 조선소 가운데 약 75%인 190개 조선소가 한 해 수주 실적이 0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200개가 넘는 중국 조선소들이 폐업했고, 그나마 남아있는 조선소들은 품질 불량과 납기 지연 등 형편없는 신뢰도 때문에 은행권에서 선수금 환급 보증 리펀드 개런티조차 받지 못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중국 군함의 대거 발주가 시작된 시점은 자국의 조선업이 줄폐업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해, 즉 돼지고 있는 자국 조선 산업을 위해서 대거 군함 발주로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동종 선박 수십 척이 검증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주에 들어갔으니 망하기 일보 직전인 그나마 남아있는 조선소가 건조한 중국 군함이 멀쩡할 리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군함의 엔진과 무장의 낮은 신뢰도에 따른 부품 돌려막기가 만연해 오히려 추가로 함정이 더 건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중국 세 번째 항모는 어이없는 EMRS 사출기에 플러스 보일러 동력 체계라는 희대의 짬짜면 항모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에 그에 따른 전단도 만들어야 하니 052D형 같은 구축함을 단계적 개량 계획 없이 건조하고 있는 것이죠. 군함은 매우 많은 무기와 장비들이 복잡하게 엮인 기계로 군함 건조 경험이 매우 풍부한 미국조차도 새로운 군함을 한 척 개발하면 초도함을 만들고 2에서 3년의 테스트를 거쳐 문제점을 찾아낸 뒤 후속함을 만듭니다. 세계 최대의 조선 인프라를 갖췄다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중국은 처음 만들어본 군함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완성하는가 하면 초도함과 후속함 여러 척을 동시에 착공해 진수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군함은 당연히 온갖 결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해양 굴기의 핵심으로 불렸던 개차반 052C형은 지난 2016년 세계 최대의 국제 해군 훈련 림페갈 MPAC에 참가해 레이더와 사격 통제 장치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며 30%라는 사격 명중률을 선보여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고정 표적이었는데요. 당시 두 번째 참가한 중국은 이제 제대로 된 해군력을 보여주겠다며 총 5척이나 보내는 위력을 과시했는데, 오히려 자국 해군력의 실체만 드러내면서 이후 림팩 훈련에 다시는 참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어떻고 패권이 어떻고 하지만 결국은 쪽팔려서 못 나오는 건데요. 반면 당시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은 다국적 연합함대의 기함을 맡았고, 이어진 한포 사격에서 최고의 명중률을 기록해 탑건의 칭호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한국이 다국적 함대를 이끌 원정 강습 단장을 맡았는데요. 대한민국 해군이 림팩 원정 강습 단장을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걸 한국이 해내자 배알이 꼴린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이 미국 주도의 훈련에 참여하는 건 위험한 행보라며 소국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죠. 2016년 이후 중국은 림팩 대신 중 해상 연합훈련에만 참여하고 있는데요. 2017년 망신당한 052C형을 대대적으로 보완한 052D를 파견했는데, 이건 또 기관에서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해 무려 3일간 함의 동력이 모두 꺼진 상태에서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해외 매체 보도에 달린 인도 네티즌의 댓글이 눈에 띄었는데요. 명중률 30%를 기록한 052C형과 인도양 표류선 052D형 모두 같은 레이더 타입 346형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타입 346은 중국 해군의 함대 공용 대형 SA 레이더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안 SPY-1에 대응하는 중국군의 레이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 SPY-10이 일면당 6톤이지만 346형은 11톤으로 특출나게 무겁습니다. 이 무게 때문에 전부 7,000톤 이상급 함정들에 장착되는데요. 무게는 같지만 같다는 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